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이번에는 경희대 한약학과 졸업하고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한약학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희대 한약학과는 약학대학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 약학대학은 크게 세 학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약대, 약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개드릴 한약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하게 약과학과라는 또 학과가 있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런 세 학과가 있습니다.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 약학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방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의학이죠. 한약학과는 한방이 되게 되는 거고, 약과학과가 좀 애매한 과인데요. 저게 독립성을 물론 지금은 갖고 있겠지만 원래 취지는 아마 약학 전문 대학원 가기 위한 준비 과정 이런 형태로 처음에 구성을 했을 텐데 다시 약학 전문 대학원이 약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 학과의 정체성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튼 요 세 학과가 경희대 안에 약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약학과를 볼 거거든요. 한약학과는 어떤 과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문화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할 동서통합약학의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책임 있는 한약사를 배출하는 게 우리 약학 한약학과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대를 나오면 약사가 되듯이 한약학과를 나오면 한약사가 되는데 그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동서통합 약학 구현을 통한 특성화 실현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한약사 직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그리고 국제화 교육 이런 것들을 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약학과는 전국에 세 곳밖에 없습니다. 세 곳밖에 없는데 어디 있느냐?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이렇게 세 군데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대학에서 40명씩 총 120명을 해마다 선발하는 그런 곳이 한약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떤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이 한약학과는 굉장히 희소한 학과구나. 그리고 새 대학에서만 골고루 40명씩 배출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과 자체는 굉장히 희소한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한약학과는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지만 국가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전문직으로서 국가 자격증을 주는 그런 시험에 해당하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여기에서 의사 되거나 약사 되거나 할 때 다 시험을 출제를 하고 요걸 통과를 해야 우리가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국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보건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련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 예비시험 따로 있거든요. 치과 의사 예비시험 이런 것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우리 국시원에서 출제를 해서 자격증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당되는 약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 사람들에 대해서 약사법에 의해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많은 그런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에 해당하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임상, 명리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부여받는 직업, 이런 직업들은 어느 정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요즘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을 법적으로 확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여기 법에 의한 게 의학계열이 바로 이겁니다.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메디칼 계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하는 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이게 이제 다 법에 의해서 의학 계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눈치채셨겠지만 수의사는 없죠.
수의사는 이렇게 보건의료인에 법적으로 들어가는 직업이 아니라서 그런 지역인재 전형은 그냥 대학 자체로 수의대는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법에 의해서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직업이다. 우리 학생들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약학과가 전국에 세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 나오면 전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률 추이를 봤더니 가장 최근 올해 1월이죠. 2024년에 응시자 수 146명, 합격자 수 128명, 거의 90% 가까운 합격률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7.7, 87.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응시자 수가 좀 많은 건 예전에 안 봤다가 다시 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40명씩 하지만 정원 외로도 더 몇 명씩 더 뽑기 때문에 그런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보다 한약학과를 나와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한약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한약사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요. 약국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국을 개설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다면 그 처방전으로 조제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의약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판매가 되게 되는 거고 또 자체적으로 조제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약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격증을 부여받는 그런 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경희대 한약학과 2026학년도 선발 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 약학대학 안에 약대, 한약학과, 약과학과 이렇게 세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우리 한약학과는 교과 전형으로 5명,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9명,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이걸로 2명, 논술로 6명 이렇게 뽑게 되고 수능 정시로는 18명, 그러니까 22명을 수시, 18명을 정시로 뽑게 되는데 이 2명은 정원 외로 뽑는 거죠. 기회균형 전형해서. 그래서 이렇게 40명을 각 전형마다 골고루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제 수준을 알기 위해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면 2024 입시 결과 최종 등록자 70% 컷을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1.50, 공부 되게 잘하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1.72 정도의 내신에서 잘리게 된다. 정시는 100분위 기준으로 92% 정도 평균적으로 받는 아이들이 한약학과의 70%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제가 경희대 약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경희대 약대는 학생부 교과가 1.24,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2.21. 학생부 교과는 약학과가 높은데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낮다. 왜 그럴까요? 이게 50% 컷을 봤더니 이건 70% 컷이잖아요. 1.10. 정말 강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약대는 앞부분에서는 일반고 애들을 뽑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여기에서 2.21이라고 되는 것은 얘들은 일반고가 아닐 겁니다. 아주 센 자사고거나 특목고 애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한약학과는 일반고 친구들이 좀 많이 갔고 약대는 특목고 애들이 많이 갔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는 50% 컷인 1.1 극강의 내신이죠.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100분위는 96% 정도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약대의 그 입결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약학과를 가는 친구들은 좀 한약에도 관심이 있지만 한방에도 약대 성적이 조금 안 나올 때, 한의대 성적이 안 나올 때 그런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과 취업률을 좀 보게 되면 우리 경희대 한약학과의 대학원 진학률은 최근 3년이 대학 알림에 나와 있는 가장 최근 3년을 보면 30%, 27.7%, 29.3%이 정도로 대학원을 가고 있고요. 경희대 전체 대학원 진학률을 보게 되면 8.8%, 8.8%, 7.7%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약학과는 경희대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약학과 갈 때는
조금 더 진로 고민을 하든 더 배우든 해서 대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많구나. 경희대 같이 들어가도 졸업할 때는 훨씬 더 남아있는 애들이 많은 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취업률을 보시면 한약학과가 여기서 알림에 나와 있는 것은 진학을 뺀 취업 대상자의 취업률이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더니 70.4, 67.6, 75%가 취업할 애들 중에 취업을 하고 있더라. 1년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희대 전체 취업률이 66.3, 68.9, 70.7 이거인 거에 비해서 거의 약간 좀 높거나 근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은 굉장히 많이 하고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할 때는 취업률은 경희대 평균 취업률을 따르는 그런 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문 자격증,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한약사 자격증은 취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높지 않은 것은 월등하게 메디컬 계열처럼 높지 않은 것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취업을 하는가 봤더니 경희대 한약학과 홈페이지에는 이런 자료가 없는데 우리 경희대 한약학과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한울림이라는 그런 동아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아주 그냥 활동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인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자 취업 통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의 졸업자, 몇 명 대상,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바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향성만 파악하시면 되겠는데, 전체 졸업자의 30.6%가 임상한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한약사가 뭐냐? 한약국 및 약국개국. 한약국 및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월급 약사가 되는 거고, 한방병원, 원예탕전실의 조제 및 관리 한약사, 또는 한약재 및 의약품 도소매 유통관리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임상한약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30.6%가 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한약국을 개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약국을 그냥 한약을 취급하는, 그 다음에 약국을 우리가 열 수는 있는데 그 약국을 한약사가 열 때는 아마 약사를 아마 고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일반 병원에 처방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사장이 되는 거고 경영의 문제죠. 별도의 문제고, 아예 한약국 및 약국에서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한약국이야, 큰 한약국이 있다면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는 거고, 약국에서 또 상대적으로 우리 한방을 좀 다루고 싶으면 한약사를 고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양쪽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취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방병원에는 한약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방병원, 또 그다음에 원예탕전실,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떤 한방병원이 있으면 원래 처방을 내려서 그 처방전을 들고 한약국을 가야 되는 건데 요게 지금 법령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방병원이 자기들이 우리 병원 밖에 약을 제조하는 탕전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한약을 사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약사들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죠. 원래는 한방병원은 처방만 내려라. 그럼 그 처방전을 의약 분업하듯이 한약국에 와서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요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요런 한방병원에서 자체 조제를 하거나 원예탕전실을 통해서 조제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게 한약사들의 가장 약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약재 및 의약품 도소매 유통관리자도 한약에 대해서 약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약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메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7%는 일반 회사에 취직이 되는데 그냥 보통 회사는 아니겠죠. 한약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종근당, 보령제약, 대웅제약, 화이자 이런 데서 원하고 있고요. 식품회사, 한국요구르트, 오뚜기, KTNG, 농심 이런 데 가고 있고, 화장품회사, 아무래도 천연 성분 가지고 뭔가 할 때 약의 그런 성분 이런 것들, 효능 이런 것들을 원할 때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 네이처 리퍼블릭, 더 페이스샵, 그다음에 화학공업 회사
SK케미칼.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SK케미칼 큰 공업회사의 27.7%가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5%는 대학원 다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학원 진학률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요게 아마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림에서 취업률을 할 때는 진학한 사람 제외하고 이렇게 퍼센트를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합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향성을 파악하긴 좋죠. 100명이 들어왔다면 뭐 얼마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몇 개년치라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5.2%가 되는데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인으로서 양무직 공무원 7급에 해당되고 보건연구사 6급에 해당되고 보건직료 7급에 해당하는 이런 공무원을 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역별 보건소 이런데 위의 자격을 따러 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이름은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식약처에 근무할 때는 뭐 양무직 공무원이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근무할 때는 보건직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근무하는 곳에 따라 다른 이름이다. 뭐 추가로 뭔가를 계속 더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직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식품연구원에 3.5%가 가고 있고, 교직으로도 1.5%가 가고 있고, 기타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일반 회사라든가 뭐 그다음에 나는 한약학과를 나왔지만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게 한 1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전문 자격증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약국 개원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직으로 가는 경우도 다양하게 열려 있다. 이게 한약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 한약학과 그러면 시사점을 한번 볼게요. 약국 개업이 가능한 전문 면허 취득하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전국에 3군데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대보다는 낮은 입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갈 길은 좀 멀다. 왜? 원래 취지는 한방의약분업, 즉 한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그거를 한약국에 와서 지금 약국처럼 병원에서 처방 내리듯이 그렇게 분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업하는 데는 굉장히 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업해서 잘하는 분도 있으니 그것은 자격증의 영역,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라든가 사업적인 능력이라든가 또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국을 개업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학원 진학률이 경희대 타학과 대비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4년제로 되어 있지만 약대 6년제처럼 의대 6년제처럼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입학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또 취업률은 경희대 평균에 비해서 살짝 높은 정도로 입학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이 보이는 그런 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소해서 좋긴 한데 확장하기는 현재 법의 미비로 어렵기 때문에, 또 공부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 1년 더 해서 그냥 약대를 차라리 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는 또 개업할 때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은 그런 학과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장단이 아주 명확한 그런 학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진로로 선택할 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희대 한약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